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한풀 꺾인 서울 집값 거래 반토막이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한풀이 꺾였다. 뭐가 서울 집값 한풀이 좀 꺾였다라는 건데 대출 규제, 가격 급등 부담에 매물이 쌓이고 쌓여서 시세가 좀 약간 주춤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시세가 주춤하다 보니까 거래가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반토막이 됐다. 여기 그래프 같이 볼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5월, 6월, 7월 쭉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8월 떨어지고요. 9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반토막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 이제 변곡점 기로에 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는 11일, 오는 11일에 있을 한은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집값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김여사 의혹 끝장, 이재명 방탄 끝장, 오늘부터 국감전이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 민주당 쪽에선 김여사 의혹 끝장을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거 끝장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끝장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게 두 사람 얘기뿐인 거죠.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네. 지금 기관 800곳에 대해서 국감을 해야 될 이 국감 송곳이 결국 각자 한 명씩만 겨누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 대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이 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끌어내려야 탄핵 띄운 이재명.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 그제였었죠.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이제 유세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해도 안 되면 징계하는 정치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내린다는 거 결국 탄핵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탄핵을 얘기한 거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앞서서 한번 논란이 됐었던 게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있어서 한번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이 발언으로 다시 한번 탄핵 논란이 좀 더 길게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김건희 의혹 불만 쏟아낸 한동훈계 만찬. 네, 어젯밤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친한계라고 이 분류되는 인사들과 의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네, 바로 어젯밤 얘기죠. 당대표 취임하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모인 건. 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얘기들을 그리고 불만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김 여사 이슈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앞두고 지금 친한계가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모인 시기가 좀 미묘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명태균, 윤 부부 앉혀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명태균 씨 당사자죠. 근데 명태균 씨와 동아일보가 3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터뷰 중에 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초대 총리는 최재형 의원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택도 수시로 방문해서 정치 조언을 했다. 나 인수위도라고 제안도 받았다라는 많은 얘기들을 지금 쏟아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명태균 씨 일방적인 얘기예요. 3시간 30분 인터뷰. 일방적인 얘기임을 감안합니다만 어쨌거나 논란이 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호기롭게 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 휴학 허용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는 분명 휴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총대 메고 휴학을 승인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감사할 겁니다라는 소식까지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뭘 발표했느냐?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상대책안이 뭐냐? 휴학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단, 조건이 붙습니다. 내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에 복귀하면 요번에 휴학 승인합니다라는 건데 복귀를 안 하면 미복귀 땐 제적이다라는 거죠.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응이 또 중요한 거겠죠. 의료계는 뭐라고 얘기하냐. 휴학은 자유인데 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하느냐라고 또 강하게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렇게 예쁜 모습이 바로 지난 5일 그제죠. 그제 여의도 한강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네. 항상 요맘때 되면 하는 서울 불꽃 축제죠. 사진도 이렇게 멋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쓰레기를 버리니까 조금 애기들이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분리수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간 있어요. 완전 찢어가지고 일일이 다 분리수거 해야 되죠. 네, 참 멋있고 예쁜 아름다운 이 불꽃 이 축제였었는데 근데 그 뒤에 붙은 모습 쓰레기가 정말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주최 측 추산으로는 일단 100만 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인근에 있는 편의점이 3시간 만에 1,500만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근데 많이 와서 편의점이고 어디고 해서 사서 먹고 문제는 쓰레기를 두고 그냥 간 양심 불량들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 다행히도 이렇게 버린 양심들을 줍는 시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 미묘한 만찬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 살짝 나왔었죠. 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친한 게 다 모은 한동훈 세결집 시동. 네, 어제 친한 개가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종로의 한 중식집에서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만찬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있고요. 옆에 조경태 의원, 요 뒤로 한지아 대변인 보이고 요 뒤로는 박정아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 거야? 아닙니다. 요쪽 사진 볼까요? 여기서 보면 안 보였던 사람, 송석준 의원도 여기 같이 있었다. 사실 여기 보이는 사람은 뭐 한 너댓 명밖에 안 됩니다만 사실 이 만찬에는 뭐 이 원외긴 하지만 김종혁 최고위원도 있었고요. 김재섭 의원도 있었고요. 한 20여 명 정도가 다 참석한 만찬이요. 상당히 좀 20여 명 정도의 만찬이면 대규모 만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들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관건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국감에서 야당 공세 거셀 거다. 단결해서 극복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 앞두고 우리 단결해서 야당의 공세 좀 막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감을 앞둔 주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얘기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김여사 문제 용산도 변해야 한동훈 친한계 20명 만찬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용산도 좀 대통령실도 변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걸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요런 류의 얘기가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 얘기를 한 거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 측 요거 말고 네, 김 여사 문제 관련해서 다선 의원들 모시고 대책을 좀 물어봤는데 라는 부분이 있죠. 같이 볼까요? 네. 내가 김 여사 문제 관련 다선 의원들을 모시고 대책을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딱히 대안을 주시지 못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변 참석자들이 김 여사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툭툭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대표가 입 꾹 다물고 경청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직접 한 대표가 했다라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여기저기 좀 물어도 봤는데 딱히 대안이 없더라.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이 포인트에서 고민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해법이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또 한동훈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더구나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할지 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받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제 민심의 이반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임계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내야 하는데 네. 그 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다수 의원들이 얘기 듣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 중에서 사과에 또 해야 한다는 측도 있을 거고 네. 오히려 사과를 하면 또 민주당이 득달같이 덤벼들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이건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건 복잡하고 얽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독대도 안 되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어제 뭐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어제 친한계 어떤 구심점이 같이 모인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자제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게 되면 또 대통령실과 갈등을 또 부추긴다랄지 네. 자기 길을 간다랄지 대권을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는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제 뭐 구체적인 건 뭐 뒤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몇 명이 모였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친윤 쪽이랄지 뭐 그런 쪽에서는 10명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랄지 탄핵에 있어서는 친한이 뭐 힘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의원만 2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또 이걸 바라보는 다른 의원들도 20명이나 돼? 나도 참여 눈치를 보던 의원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새는 이제 더 불어날 수 있다. 그러면 뭐 탄핵이 됐건 특검이 됐건 재의결의에는 탄핵에는 결국 국민의힘의 8명이 좌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확실하게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네. 의원은 이미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할지 윤 대통령도 만약 이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자제를 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인다고 그러면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당대표가 되고도 모일 수 있었지만 자제를 했는데 모였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모인 게 20명의 앞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이 있죠. 박정훈 의원도 대표적인 친한계죠. 한 언론 이 인터뷰에서 더 오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 20명 아니에요. 이미 우리 20명보다 더 많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 사람도 있거든요. 라는 지금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그동안은 자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겠다,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건배 제의도 못 받았던 한동훈 대표가 어제 건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부터
그동안 참고 있었던 친한계의 대표적인 목소리들, 그러니까 뭐 분산되었던 목소리들을 이제는 네. 하나의 일관된 통일된 친한계의 이름이라는 한동훈 대표의 직계의 이름으로 이제는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저 지금 그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식당도 사실은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해서 강남에 있는 모 식당에서 지금 강북에 있는 맞아요. 중식당으로 옮겼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 사진이 저렇게 보란 듯이 찍혀서 오늘 여러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얘기는 이제부터는 친한계도 움직임을 더 이상 뭐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패싱했다. 뭐 저 이렇게 좀 소외시키고 열애시키고 뭔가 이 고립 작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거다라는 언론들의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 평가를 어제의 이 세력 과시, 그 세력 과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력을 과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네. 당이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 하는 모습을 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모이고 첫 발언이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친한 김 여사 의혹 국감에서 더 나올 수도, 오늘부터 국감인데 국감 기간 동안 의혹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켜보고 논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국감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보고 뭐가 나올지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보고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인즉슨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국감 중에 추가 이슈가 불거지면은 요번에 만난 것처럼 언제든 이렇게 친한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또 뭉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맹목적으로 용산의 편만 들어줄 수 없다. 이러한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만약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말 여당으로서도 좀 옹호해주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의혹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재표결,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겠죠. 재표결을 할 때 이탈표를 저번 표결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고 정면으로 용산과 충돌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는 의혹 단계 수준이고 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서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고 네. 이것은 거의 이제 야당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만찬 자리에서 가장 여러 가지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주제는 바로 이 김건희 여사 문제일 겁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산과 풀어가야 될지 네. 지금이 과연 소위 들이받을 때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눈치를 봐야 될 때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때다라고 아마 소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좀 각을 세우고 다른 목소리를 내자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좀 한 템포 좀 낮춰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게 소결론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살짝 나온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모인 인원이 중요하다. 몇 명이 모였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모인 인원이 한 20명 정도다라고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조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이유 지난 4일이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2의 건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될 거란 예상을 모두가 했었죠.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차 22대 10월 4일 총 투표수 300명 다 왔어요. 우원식 의원이 오죽하면 내가 17대부터 본회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300명이 다 투표에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300명이 다 왔습니다. 찬성 194, 반대 104, 기권 하나, 무효 하나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 지난번에 21대 때는 281명 중에 171, 반대 109, 무효 하나. 그래서 찬성표랑 가결 정족수 간 격차가 17표였습니다. 17표가 더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6표만 있으면 사실상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가결 정족수와의 격차가 줄었다라는 건데 사실 요것도 요거지만 특별히 국민의힘한테 의미심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 반대표입니다. 반대가 몇 표냐? 104표인 거죠. 국민의힘 의원 108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권 하나, 무효 하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요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다라고 봤어도 반대, 이 찬성을 찍은 사람이 2명, 단순히 반대를 찍지 않은 사람을 이탈표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4명은 간 거 아니 최소 4명은 이탈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에 대해서 이거 친한계일 거야라는 얘기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어제 만찬 자리에서 다 함께 써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한동훈 친한계와 만찬 특검법 이탈표 우리 쪽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이탈표가 나온 걸 두고 우리 쪽은 확실히 아닌데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김수민 의원님, 친한계가 아니면 이탈표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근데 우리 쪽은 아닌데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어폐가 있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이것은 쪽인데 네가 모를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쪽 한동훈 대표 계열 쪽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4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끼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이걸 부인한다는 것은 다소 딴전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일단 반발을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하고 곧바로 충돌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또 한편의 포석이 또 있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이탈한 게 아닌데도 4표가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 친한계가 본격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아하. 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친한계가 사실 20여 명 모인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못 온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거의 영끌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많이 모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명이라는 수 자체가 네. 당 내에서 넉넉한 다수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국회에서는 네. 찬성표, 특검법의 찬성표 200표를 넘길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친한계가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박계하고 비슷한 위상을 국회에서 친한계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점을 아직까지는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지 않고 그럴 의사가 없으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의도와 좀 무관하게 직간접적으로 좀 표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국감을 계기로 해서 사실 최근에 영부인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네. 명품 가방 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들이 좀 납득을 잘 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로 기울어졌다고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예전에 뭐 BP 패밀리 이런데 이제 이너서클 패밀리 안에 영부인이 들어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고 그밖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공사에 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추가로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봐가면서 이걸 결국에는 이제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향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는 그 여지를 또 열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수민 의원님은 아니 그게 우리 편은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왜 우리 편이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편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딴전 피우는데요. 라고 딴전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런 거죠.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친윤도 아닐 것 같고 우리도 아닌 것 같고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내 친윤계가 20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중립지대가 40명 이상이다. 중립지대를 40명 이상으로 지금 이 친한계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립지대, 이게 쉽게 얘기해서 회색지대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회색지대, 중립지대가 40명 이상이면 108명 중에 40명 이상이면 40%가 지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범주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정도 된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친이 마치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이제 대통령이랑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몇 명 안 돼도 사실은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각각 우리 쪽은 아닌데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탈표가. 그런데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번에 표 대결에 있어서는 네. 친한계끼리는 어느 정도의 서로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는 부결로 가자고 확정적으로 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쪽은 아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만찬 때 이제 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정치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처럼 상징적 인물에게 만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영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만찬에 참석하면 친한으로 찍히는 거예요. 네. 그때 그걸 누구나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가려고 했다가도 이게 가는 게 낫겠다고 싶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은 이제 뭐 완전 친한계로 확정이 저는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아까 그 박정훈 의원이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네. 뭐 참석하겠다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는 거고 지금 친윤이 뭐 한 3, 많으면 40명인데 사실 이게 만약에 민심 이탈이 계속 되다 보면 그중에 또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이라는 의미가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20명 영끌이라고 하지만 사실 20명이 이 자리에 오면은 얼굴이 드러나고 친한계라고 도장이 꽝 찍히는 걸 몰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108명 중에 이거 개파 분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 그때 저번 만찬에 온 사람들 친한계지 명수 세봐라고 해서 친한계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왔다는 건 영끌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친한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왔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실제로 한 친한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한동훈 대표 측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함께할 의원이 10명도 안 될 거란 비아냥을 이번 만찬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한 과소평가도 불식시킬 수 있다.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우리 세력, 이른바 이 친한파가 이 정도 돼요 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20명이라는 숫자가 특히 국회에선 약간 의미가 있거든요. 20명이 있으면 국회에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20명의 현역 의원을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의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세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20이라는 숫자의 중요성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친한계에서 그동안 뭐 그 한동훈 대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추천에 의한 최혜병 특검법을 얘기하니까 그럼 발의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그랬죠. 그 뭐 10명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10명이라는 숫자는 또 왜 중요하냐면 국회에서 그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최소 기본 숫자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명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좀 약간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늘 이렇게 세력화 20명이라는 숫자를 보여줌으로써 봐봐,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10명이 아니라니까 네. 훨씬 많고 지금 이 숫자는 이제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미 있는 숫자를 내가 확보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의 만찬은 단순하게 앞으로 친한계가 어떤 친목 활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법안에 대해서 또는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앞으로는 이제 당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것과 함께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는 게 어제 만찬에서 어느 정도 좀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께서 볼까요? 한동훈 친한계 규합 신호탄 친윤계 윤 대통령 협박하나. 네. 친윤계에서는 이거 뭐야? 지금 우리 이렇게 이 정도 규모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협박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친윤계 불쾌한 기생 영역. 소수파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한 지도자 되기 어려워 고립될 뿐.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한 것 같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회의원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개파 졸개로 전락하는 건 그 자체가 모욕이고 수장이 국회의원을 개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새로운 개파가 모여서 회식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거기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불쌍해진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뭘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재진 위원님. 예.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의도 문법 탈피하겠다고 하더니 개파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최고위원 중에 약간 친윤의 성향의 최고위원들만 같이 이제 저녁을 만찬을 먹은 적이 했었죠. 있었죠. 그때 이른바 친한계에서 되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어요. 부를 거면 다 부르지. 왜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냐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개파의 수장도 아니고 어떤 파벌의 수장도 아니고 당의 대표거든요. 당의 대표로서는 사실 개파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치나 개파 정치는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개파가 있어야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개파를 초월한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은 당 대표로서 맞는 리더십이죠.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과 친한 의원들과 저녁을 먹든 뭐 오찬을 하든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만나서 만찬을 했죠.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사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 특히 원내 지도부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원내 지도부와 적어도 오찬 정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먼저 보였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개파 대 개파의 갈등으로 가는 것은 네. 흡사 이제 2016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대규모 회동 만찬을 주선해서 당시에도 이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탄핵 광풍에 휘말리기 직전인 2016년도 한 해의 모습을 매우 닮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좀 개파를 초월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데리고 만찬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오늘 점심 약속도 있습니다. 점심에는 누굴 만나느냐. 오늘 점심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원내 친한계 의원들을 만나고요. 오늘 점심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새 규합하는 건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행보들이긴 한데 사실 당대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무슨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죠. 다만 묘하다. 시기가 좀 묘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 윤 환송 거르고 부산 유세. 서울선 친한계와 만찬. 윤 대통령 어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 순방 떠날 때는 직접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나가서 환송을 하죠. 그런데 안 나갔다는 얘기가 지금 제목에 나와 있어요. 실제 그랬는지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이 순방 가는 걸 지금 환송을 하는데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디에? 원래 이상민 장관 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랬었는데 근데 안 보인다는 거. 그럼 한 대표는 어딜 갔느냐? 어디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찍어주세요. 예. 나 빠질게요. 그러니까 하세요. 괜찮아요. 카메라. 와야지 PD. 우리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열어주자. 사인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네? 컴퓨터 이름이? 황부장. 원래 우리 동료 당직자들이 오늘 당일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부산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하루 자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출국할 때 그때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산에 가서 이번 재보궐 이 선거 유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접 얘기를 하죠. 이게 원래 하루였는데 제가 안 된다. 하루 더 자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당직자들을 졸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수민 위원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의문이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단 안 간 건지 못 간 것인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네. 전에도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윤 대통령 반응이 좀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이상민 장관에 비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대면대면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배웅길에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과거에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설명으로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해서 배웅을 안 나갔다라고 네. 했다가 워낙 그 반발이 거세고 비난이 커지니까 윤 대통령이 귀국할 때 그때 나갔었죠. 배웅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나갔는데 이번에는 안 나갔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비해서 더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안 갈 만한 이유가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있고 마침 야당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을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부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한테 엄청 큰 타격이거든요.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나는 부산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상황상으로 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고 또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좌천됐을 때 네.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상기시키면서 아까 유세에서도 이 부산 아름다운 부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것들을 또 암암리에 암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일부러 안 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만약에 이 보궐선거가 아니었다면 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비춰지기는 싫은 뭐 그 정도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 물었을 때 안 간 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못 간 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일단 명분은 있다. 부산에 지금 지원 유세하느라고 못 갔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너무 꽈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지원 유세가 지금 중요하지 선거가 코앞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 또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윤의 비토의 한 불참 통보, 윤, 한과 헤어질 결심.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9월 30일에 한 언론사의 창간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도 오는 자리고 한동훈 대표도 가는 자리였었는데 이때 대통령실 쪽에서 윤 대통령 바로 옆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 요청을 받고 자리가 좌석 배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서 달라진 좌석 배치 표를 받은 한동훈 대표가 안 갈래요 하고 끝내 불참했다라는 겁니다. 불쾌함을 표시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맞는 얘기야? 왜? 그때 이 언론에 이 표면적인 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려고 했는데 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의료계 핵심 관계자와 긴급하게 약속이 잡혀서 거기 가느라고 못 갔습니다라고 해서 그런가라는 얘기가 쫙 퍼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리가 바뀌어서 안 갔다고? 그럼 이 보도가 맞는 거냐라는 거죠.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자리와 달리 변경된 자리는 대통령이 한 대표랑 악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다. 자리 변경을 알고 의료계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한 친한계 이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관계자는 보도가 맞습니다. 한 대표가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만나긴 만났는데 안 만난 건 아닌데 꼭 그때 아니어도 만날 수는 있지만 이 행사에 갈 수 있었지만 요것 때문에 행사에 안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아까 이 기사 제목에 헤어질 결심이라고 나왔죠. 이 헤어질 결심은 윤 대통령이 먹은 겁니까? 한 대표가 먹은 겁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계속 독대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만날 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다음에 저 자리도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적인 자리 아니에요. 네. 아니, 옆에 앉아도 사적인 감정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숨겨야 하죠. 근데 저걸 자리 배치까지 하라고 한 것 자체는 이제 공과 사가 이제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어떤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계속 제의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 리젝션을 하는 거죠. 거부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구원을 보내봤자 네. 되지 않을 거니까 이대로 가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같이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당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뭔가 저쪽과 분리하는 그런 행태로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왔다고 봐요. 결심을 한 겁니까? 저는 결심했다고 봐요. 더 이상은 윤통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봐요. 네. 아까 그 대통령 출국할 때 그 자리에 안 갔잖아요.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은 가봤자 악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평상시에 항상 해왔던 거지만 하지만 금정구의 선거에 있어 어떤 패배냐 승리냐는 이건 그보다도 곱하기 뭐 한 10배 정도는 중요한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 되지 않았던 그 자리보다는 이제 금정구 선거가 더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재보궐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금정구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강화도 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의미를 두고 다양한 생각에 의해서 대통령 환수 정치 안 갖고 그거 자체는 이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민심과 민생에 의한 길을 나의 길을 가야겠다고 이미 이제 마음은 먹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한동훈 대표는 계속 독대 제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리젝되고 거절되고 하다 보니까 헤어질 결심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죠. 김준욱 대변인님. 아까 잠깐 이준석 대표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갈 때 안 나가는데 하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순방 끝나고 돌아올 때는 나갔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동남아 3개국 순방 윤 대통령 끝나고 돌아올 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될 이제 대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날짜가 대략 따져보면은 사전 투표를 하는 날일 같아요. 그 사전 투표를 어디서 하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아마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한 적은 있거든요. 사전 투표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동료하러 갈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이유로 해서 한 번 더 귀국하시는 때 그때 마중을 안 나가게 되면 진짜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때 귀국 하는데 이제 인사를 하러 나간다면 그런다면은 아마 당분간 헤어질 결심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차별화, 소위 얘기하는 이 당정이 디커플링화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좀 지지율을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어제 부산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윤 대통령과 싸우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두 분이 잘 화합해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한 번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이 친한계 의원들 오늘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듣고 최종적인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 귀국 시점에 그 공항에 이렇게 영접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또 다른 이 윤한 갈등의 어떤 해소점이 될지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 될지 뭐 그런 관전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친한계 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순방 끝나고 윤 대통령이 돌아올 때는 마중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준욱 대변인 말씀처럼 돌아와서 끝나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1호기에서 내려서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는 그 모습의 표정, 제스처에 또 굉장히 많은 눈들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좀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다혜 씨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딸 문다혜 음주운전입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직접 CCTV 모습을 좀 같이 보셨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바바리고 약간 비틀비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칠 법한 모습도 같이 보셨어요. 그리고 분명 왼쪽 깜빡이를 켰는데 이 오른쪽 우회전차로인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중간에 4차선 도로에서 이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한가운데 약간 서다시피 한 모습까지도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죠. 한국일보.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직전 CCTV 보니 비틀거리며 걷다가 운전석 탑승 장면 포착. 운전석에 앉기 전에 이미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저희가 본 사실 그 모습입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언제 가서 이 뭐 술을 음주를 하고 나왔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처음 CCTV에 잡힌 걸로 봤을 때는 4일 오후 6시 57분에 주차를 하고 이제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7시 약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차 근처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다른 골목으로, 이 음식점이 아니라 다른 골목에서 나와서 차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내려왔다. 이때가 5일 새벽 2시 17분이었다. 그리고 약 여기에서 13분 뒤에 이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충돌합니다. 다만 다행히 일단 이 택시 운전기사분은 약간 좀 경미한 이 상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 2시 29분에 택시와 충돌을 했고 그래서 알코올 농도를 재보니까 0.14%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걸 보면 이건 윤주진 위원님. 예. 저녁 4일 저녁 7시부터 가서 한 새벽 뭐 2시 넘어서까지 먹었다고 하면 거의 한 7시간 넘게 먹은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술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말하기에는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대리를 안 부른 것이냐. 저는 또 의아한 게 만약에 동석자가 있었다면 네. 저 정도로 만취를 하면은 당연히 대리운전기사 불렀냐. 그러니까요. 도착하면 나가라 이런 식이 될 텐데 특히 또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조심을 시켰을 법도 한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저도 의아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뭐 옹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위험한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술을 적게 먹든 많게 먹든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지만 저 정도 사고로 이게 걸린 것이 정말 천만 다행이거든요. 정말 아마도 심각한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좀 충격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음주운전 자체도 사실 문제고 말씀처럼 지금 약간 검찰 조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들 관심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문다희 씨가 지금 계속 검찰 조사 관련해서 자기 SNS에 글을 올렸던 게 있죠. 뭐라고 올렸었느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인격이 말살당하는 일에 무감해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도 2번에 걸쳐서 글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김수민 위원님 또 문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상황이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술을 몇 잔 했었던 것 같다라고도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문다혜 씨의 상황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지를 하든 말든 간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 때에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음주운전이냐라고 했을 때 설령 그게 마음이 힘들어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본인한테도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것이고 또 이제 본인이 앞으로 소명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 SNS에서 그걸 충분하게 소명한 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뭐 검찰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다잡고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지자들도
이것을 이제 마음이 오죽하면 힘들어서 그랬을까. 나아가서는 검찰이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문다혜 씨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변호의 논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힘들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지지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지자들이 무턱대고 방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이런 음주운전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나는데 이거를 감싸주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이 유튜브 질문이 올라왔어요. 오늘 조사받으러 가는 건 공개가 되나요? 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용산서에 일단 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일정은 공개가 됐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경찰의 출석을 오늘 안 할 수도 있고요. 출석을 하긴 하는데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경찰에서는 지난번에 김호중 씨 때도 네.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칙이라는 것이 일단은 뭐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 소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경찰이 또 어디까지 또 이렇게 덮어주고 비공개로 해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저는 의문스럽고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해야죠. 이 본인의 이 음주운전 이 건으로 해서 네. 지금 이 가만히 계신 또 뭐 저 언론의 주목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문 전 대통령까지 이 소환이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뭐 본인이 어떤 아무런 그 변명이라든지 또는 죄송하다라는 어떤 그 유감의 표명 없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오늘 경찰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는 유감은 표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정이 조율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땐 공개 출석해서 이 모든 취재진이 있는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 그 CCTV 영상을 보면서 저 차, 저거 본 차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 있지 않나요? 그 차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였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맞아. 이 차 샀었지?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요거는 눈 돌게 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다리 그릴이라고 해주거든요.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좀 생소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늘 하던 거니까. 네, 기억하시나요? 그때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캐스퍼를 광주에서 이제 이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생산된 그 차를 직접 문 전 대통령이 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비닐을 뜯는 모습까지도 같이 보셨는데 그걸 지난 4월에 딸 다혜 씨한테 양도를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 그 차가 맞다는 얘기인데 근데 나오는 보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난 8월에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럼 저 차는 지난 8월에 차량 압류 조치에 들어간 차라는 건데 이런 차 끌고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어떤 신호 위반을 한다랄지 네. 차선 위반한다랄지 그러면 과태료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근데 과태료 처벌 받으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근데 내지 않게 되면 이제 차량에 압류가 들어오죠, 바로. 그래서 차량에 압류가 들어오는데 압류 집행은 하지 않아요. 집행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압류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주도에 있을 때 뭐 제주에 별장이 있네, 그게 아니고 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제 전 대통령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실수를 해서 신호위반 같은 거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과태료랄지 벌금 사안이 나오면 사실은 그 기한 내에 내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과태료를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압류 결정이 된 거고 아마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괴로워서 음주할 수 있죠. 네. 근데 음주를 뭐 7시간 한 거나 10시간 하는 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량을 가지고 운전했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전에 본인의 행위랄지 본인 전 남편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 부모 이제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 자제하고 자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렇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먹었는데 거기에 네.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SNS에 올렸잖아요.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 아닙니까? 네. 자기의 인권과 인격을 말살한다는 취지인데 저렇게 음주운전을 해버려가지고 범죄 행위가 돼버리면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지상.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과 본인 남편의 이스타제도 항공과 관련된 취업 청탁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음주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떤 자기 변명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좀 그런 자제와 자중을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해서 이런 만평이 또 나왔어요.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차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두 사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을 치고 음주운전 분다해 지금 음주운전한 차가 지나갔다라는 건데 처음에 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두 번째 친 사람은 딱히 악소리를 못 냈는데 민주당이다. 약간 뒤통수가 좀 이재명 대표 비슷하게 생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둘을 사실상 치고 간 거 아니냐. 제목이 이겁니다. 깊은, 네. 더 이상 읽지는 않을게요. 깊은 분노가, 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문다희 씨 개인의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만평 한 장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왜 얼굴이 안 나와? 기사로 같이 보시죠. 명태균, 윤 부부 앉혀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네. 명태균 씨입니다. 명태균 씨. 본인이 직접 동아일보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내가 총리는 최재형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집도 수시로 가고요. 정치존 많이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인수위 오란 얘기 나한테 안 했겠어요? 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조진 의원님. 예.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듣기로는 경남 지역에서는 사실 정계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로 통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여론조사 쪽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거에서 실제로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좀 여론을 좀 높이는 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기술을 쓸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선거판에 늘 이제 큰 선거를 앞두면은 후보와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접촉면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후보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간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명태균 씨가 꽤나 매력을 좀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대선 후보나 되는 분이 몇 번이나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몇 번 직접 자택에 방문까지 해서 특히 인사에까지 추천을 했다고 할 정도면 그게 네.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그 호불호와 뭐 정당성을 떠나서 좀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호불호를 떠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자택도 여러 번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솔깃하게 들을 수 있는 매력이 좀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누구냐라는 거죠.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연구소 불법 선거 여론조사로 벌금형 과태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 몸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법 선거 여론조사로 벌금형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근데 사실 선거 때 되면 이런 사람들 많이 꼬일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내가 뭐 전망을 좀 합니다라는 사람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솔깃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 확인된 것만 보면 네.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을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당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때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4명이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치권에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대통령과의 친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는 굉장히 이제 가까운 관계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의 무기가 뭐였느냐 했을 때 이 지금 드러나는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뭐 다른 방면이 아니라 여론조사로 실제로 수행을 한 것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여론조사에 오염이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의혹 제기 수준인데 만약에 네.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완전히 여론조사에서 반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누군지 잘 모르겠는 명확치 않은 사람인데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3시간이 넘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주장이 쏟아지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혹은 관계자들도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